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2016년 1회 문제 중 계산 작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등급, 점수, 항목, 가산 비율표를 이용하여 총점을 계산하시오. 총점은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산 비율 가로 닫고 플러스 추가 점수. 점수는 여기 점수가 있네요. 가산 비율은 여기 가산 비율 표가 있네요. 그렇죠? 가산 비율 표는 등급을 이용해서 가산 비율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추가 점수.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숫자임. 항목의 세 번째 숫자면 여기 B-5-1이면 5가 추가 점수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글자니까 세 번째 숫자이니까요. 자, A 추르곱과 미드 함수 사용. 요건 뭐예요? 두 번째 요건 없고 요건 가산 비율 표를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즉 H루곱을 이용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아서 가산 비율을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는 H루곱. H루곱은 가로로 찾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세로로 값을 찾아줄 때는 V루곱을 쓰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H루곱과 V루곱의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참조 범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자, 볼까요? H루곱 가로 열고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번호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정확한 값 0, 유사한 값 1. 거의 기준 셀이 문자일 땐 100% 정확한 값 0이 나오고 숫자일 때는 가끔 유사한 값 1이 나옵니다. H루곱은 세로로 값을 참조 범위가 값이 행 단위로 찾아주면은 H루곱을 써야 되고 참조 범위에서 값을 열 단위로 찾아주면 그때는 V루곱을 쓰셔야 됩니다. 자,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번호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입니다. 0 대신 false를 써도 되고 1 대신 true를 쓰셔도 됩니다. 자, 미드 함수.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예요. 미드 가로 열고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줍니다.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문자가 있어요. 못생긴 기풍쌤 이런 게 있어요. 기풍쌤 쉼표 4 쉼표 2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니까 기풍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추출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죠? 자, 보세요. 1 쉼표 3 하면 어떻게 나와요? 1 쉼표 3 이럴 때는 못생긴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6 쉼표 1 하면 뭐가 나올까? 6 쉼표 1 6 쉼표 1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라 그러니까 쌤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총점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산 비율은 H루곱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H루곱 가로 열고 등급을 이용해서 가산 비율을 찾아주면 되니까 등급 기준셀 등급 찍어주고 쉼표 가산 비율 표 여기 범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 드래그 해주시고 자, 항상 등급이니까 등급이 첫 번째 행에 있어야 돼요. F4 쉼표 가산 비율은 하나, 둘,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행번호 2 써주시고 쉼표 정확한 값 0 가로 닫고 여기까지가 가산 비율이요. 그 다음에 가산 비율을 구해줬으면 또 가로 닫아 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플러스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문자니까 미드 가로 열고 추가 점수 안 찍히면 여기 항목 D2 선택해 주시고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D3 아니면 D3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D3 쉼표 세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가로 닫고 그럼 요건 추가 점수가 나오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총점이 나왔네요. 자, 표 2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2위, 세 번째로 많은 선수는 3위, 그 외에는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if 에러, choose, 랭크 함수 사용. 자, 함수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는 if 에러. if 에러는 값이 들어가고 1차적으로 값이 들어가고 혹시 값이 오류가 생기면 그때는 오류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에러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인수가 두 개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값이 뭐예요? 자, 이건 12예요. 왜? 앞에 있는 값이 계산이 되네요. 앞에 있는 인수가. 그러면 언제 20이 나와요? 는 if 에러 가로 열고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요? 이때는 20이 나오겠죠. 뒤에 있는 오류 값이 나옵니다. 왜? 앞에 있는 수 3은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류가 발생하니까 뒤에 있는 값 4 곱하기 5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choose 함수 보겠습니다. choose 함수는 k 앞에 있는 인수가 숫자가 들어가요. k 문자 1 문자 2 문자 3 이렇게 들어가겠죠. k가 1이면 문자 1이라는 값이 나오고 k가 2면은 문자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선택을 받는 겁니다. 자, 랭크 함수 좀 지우고 할까요? 자, 랭크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랭킹 하잖아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셀이 뭔지 알고 셀이 뭔지 알죠? 행과 열이 만나는 부분이 하나하나를 다 셀이라 그럽니다. 기준 셀이 기준이 되는 셀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이고 1은 낮은 수가 1등입니다. 0은 내림차순이고 1은 오름차순입니다. 자, 기준 셀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높은 수가 1등으로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합계를 이용해서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 가로 열고 j3셀 선택해 주시고 j3셀이 쉼표 이거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j3과 j12에서 요 j3과 j12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요 고정되어 있는 값 안에서 우리가 j3이 몇 등인지 j4가 몇 등인지 구해주잖아요. 그쵸?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시고 쉼표 0 높은 수가 1등이게 만들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10등까지 나오네. 10등. 그런데 1위면은 뭐예요?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합계 가장 많은 선수는 2위, 두 번째 많은 선수는 2위. 즉 1등이면 1위로 나오게 하고 2등이면 2위로 나오게 하면 되네요. 이때는 뭐예요? 추즈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추즈 함수를 이용했을 때 이 k 값은 랭크가 되겠죠. 랭크로 나온 값이 되겠죠. 랭크로 나온 값에 따라서 1위, 2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3위까지. 그 외에는 다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추즈 가로 열고 자, 랭크 함수 즉 k 값에 의해서 1이 나오면 얘가 1위가 되는 거고 2가 나오면 2위가 되는 거고 3이 나오면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나 5나 6이 나오면 다 오류가 뜨겠죠. 랭크 추저 함수가 못 찾아주니까요. 그쵸? 얘가 4가 나와도 4가 없으니까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위는 찾아주고 3위까지는 찾아주겠죠. 왜냐하면 3위까지 제가 써줬으니까 1위, 2위, 3위 나오는데 다 오류가 뜨네요. 혹시 이렇게 오류가 뜨면 if 에러 자, if 에러 오류가 뜨면 먼저 추저 함수를 통해서 값을 먼저 1차적으로 찾아주고 혹시 오류가 뜨면 그때는 오류 값으로 공백을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공백을. 그럼 오류가 뜬 거면 다 공백이 나타나겠죠. 자동 채우기. 자,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면 자꾸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처음에 이해 안 갈 땐 두 번째 하다 보면 또 이해가고 두 번째 하다가 이해 안 가면 세 번째 할 때 또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율 결과에 표시하시오. 자, 이거 나니까 이건 OR이 되겠네요. 그렇죠? OR. 요건 OR이 되겠고, 면서니까 이건 AND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뭐면 했으니까 if 함수가 들어가겠죠? 요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으로는 해외 근무, 거짓값으로는 국내 근무가 되겠네요. 함수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는 if 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요까지는 우린 조건에 해당해요. 해외 근무, 요건 참값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요건 거짓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에 보니까 and or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무나 출근, 이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and 가로 열고 or 가로 열고 근무가 80 이상 쉼표, 또 출근이 80 이상, 그 둘 중에 하나가 뭐 80 이상이면 돼요. 쉼표. 그렇지만 반드시 외국어는 뭐예요? 무조건 90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근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입니다. OR이니까 근무가 80 이상, 출근이 80 이상, 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외국어는 반드시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에 and와 or 함수가 다 들어가 있네요. and 가로 열고 or 가로 열고, 자, 근무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 또는 출근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 가로 닫고. 하지만 쉼표, and 함수 알잖아요. 여기 참이고 두 개가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나오고,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참이 나오잖아요. 자, 외국어, 즉 D18든 무조건 뭐예요? 90 이상이어야 돼요. 크거나 같다 90 이상, 가로 닫고. and나 or은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and 가로 닫고, 여기 or 알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고, 요거는 반드시 참이어야 되고, 요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참값으로는 해외 근무, 거짓값으로는 국내 근무가 되네요.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and or은 조건입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사원수네요. 사원수. 개수를 구하는 함수네요. 조건은 K30, K31 영역에 입력하래요. 조건이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사랑의 집에서, 사랑의 집이네요. 그렇죠? 사랑의 집에서 봉사활동한 거니까요. 사랑의 집에서 해서 봉사활동을 지원한 거네요. 그리고 중 홍보부, 사랑의 집,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홍보부, 사랑의 부서명이 홍보부인 걸 좀 찾아줘야겠네요. 그렇죠? 부서명이 홍보부인 거, 여기 조건이 되겠네요. 제가 이거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조건은 부서명이 홍보부인 것 중에서 사원수를 찾는 거니까 조건은 홍보부가 됩니다. 자, 그럼 디카운트, 여기 그럼 디카운트를 쓰면 돼요? 안 돼요. 개수를 구하는 건 디카운트나 디카운트를 써줘야 되는데, 디카운트를 써줘야 되겠죠. 왜? 여기에 있는 값이 뭐예요? 다 문자로 돼 있잖아요. 숫자로 돼 있거나 날짜나 시간일 때는 뭐 카운트를 쓸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사랑의 집에 있는 그 데이터들 보니까 다 문자로 돼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 뭐죠?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뭐가 있어요? 뭐 dsum, daverage, 뭐 dcount, dcounter, dmax, dmin 뭐 많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전체 데이터,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여기선 커마 리급에서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전체 데이터. 그 다음에 열 번호,
또는 열 제목을 입력해 주셔도 돼요. 열 번호나 열 제목.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열 번호나 열 제목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열 번호나 열 제목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값을 찾아주는데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자, 문제 보니까 여기서는 표사가 전체 데이터가 되겠고 홍보부인 게 조건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의 집, 요 사랑의 집에 서니까 요거 이제 뭐 열번호 정도 써주면 되겠죠. 여기가 열번호가 되겠죠. 열번호. 사랑의 집에서 개수를 찾아줘야 되니까 열번호가 되겠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디카운트 하죠. 가로 열고. 자,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에서, 그죠? 쉼표. 아, 조건 안 써줬네요. 조건. 아까 여기 조건 찾다가 당황해가지고 조건 먼저 써보겠습니다. 부서명이 홍보부인 거가 조건이겠죠? 홍보부인 것 중에서 봉사활동 지원한 걸 찾아주는 겁니다. 부서명이 홍보부인 것 중에서, 그쵸? 홍보부인 것 중에서 찾아줘야 돼. 조건을 꼭 입력해주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는 디카운타 가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쉼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사랑의 집에서 지원한 개수니까 사랑의 집 열번호 이거 찍어 주셔도 되고, 또는 1, 2, 3 써 주셔도 됩니다. 열 제목 I17 찍어 주셔도 되고, 또 3 써줘도 되고, 또 사랑의 집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여기 열 제목을 찍어 주든지 하나 둘 셋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3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열에서 개수를 찾아줘야 되니까 쉼표. 그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부서명이 홍보부인 거, 그다음에 가로 닫고. 부서명이 홍보부인 것 중에서 사랑의 집에 대한 개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엔터. 두 개 나오네. 한번 볼까요? 사랑의 집 중에서 부서명이 홍보부인 거 하나. 두 개 있네요. 그쵸? 하나, 두 개 있네요. 2가 나와야 되네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조건 찾는데 너무 당황했네요.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표 5에서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계산하여 이 41셀에 표시하시오. 총점 평균은 소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시하시오. 자, 이건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려는 겁니다.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것은 소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라운드와 에버리지 이프즈 함수 사용. 에버리지 이프즈 함수 사용. 자, 라운드 함수 보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숫자 쉼표 K라 그래서 K 자릿수만큼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0이면 정수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면 1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가 제로가 됩니다. 라운드 함수는 항상 반올림에서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올림은 뭐예요? 그때는 라운드 업을 쓰시면 됩니다. 내림은 뭐예요? 그때는 라운드 다운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2를 써주면 되겠죠. 숫자 쉼표에서 K는 1을 쓰면 되겠죠. 분명히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에버리지 이프즈로 나온 값이 숫자가 되겠죠. 자, 에버리지 이프즈는 함수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맨 앞에 평균 범위가 나옵니다. 평균 범위의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는 평균 범위를 구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에버리지 if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는 에버리지 이프즈 가로 열고. 자,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 우리 총점이 평균 범위가 되겠죠. 학과는 범위 1, 생물은 조건 1, 전공은 범위 2, 30 이상은 조건 2가 됩니다. 그럼 총점.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쉼표.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그럼 학과 드래그 해주고 학과 열을 드래그 해주고 여기서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생물이 아니면서. 자, 쌍따옴표 꼭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럼 이게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문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다 앞뒤에도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자, 쉼표. 그 다음 전공이 30 이상. 전공 전체 드래그 해주고 쉼표 30 이상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30 이상 쌍따옴표. 그쵸? 비교 연산자 들어가는 거 비교 연산자와 숫자가 함께 들어가면은 그럼 쌍따옴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엔터. 그러면 요 조건의 평균을 구해주는데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쵸? 엔드 동시에 만족하는 평균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엔터. 87.1이네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아예 나왔네요. 그래도 라운드 함수 써주라 그랬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에버리지 if주로 나온 숫자를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자, 쉼표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에버리지 if로 나온 값을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주겠죠? 가로 닫고 엔터. 네. 자, 계산 작업을 다 해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분석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